검정색 모포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앵두. 올겨울 아직까지 한 번도 영하의 날씨가 된 적이 없지만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아파트에 살면서 느끼는 영하의 온도와 시골에 살면서 피부에 와닿는 매서운 영하의 온도는 확연히 다르다. 한참 더울 때는 겨울이 그리워지지만 이렇게 매서운 겨울이 다가오면 또다시 여름이 그리워지는 우리는 간사한 인간이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앵두와 포도를 위해 올 겨울에는 특별한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 녀석들이 작년까지는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생활해 왔지만 올 겨울부터는 창고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앞으로 앵두는 유명한 동물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라도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이름 없는 암탉이 먹이 활동을 위해 잠시 둥지에서 나왔다. 이름 없는 암탉 대신 지금 둥지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게 캔디라는 사실은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현재 두 마리의 암탉은 둥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태어날 병아리들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알을 품는 암탉들은 하루에 한 번, 대략 1시간 정도 먹이 활동을 위해 둥지를 비우게 된다. 그 정도 자리를 비우는 건 부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알이 식어버리면 부화 확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름 없는 암탉과 캔디가 서로 번갈아가며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둥지 안의 알들은 부화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두 마리의 암탉들에겐 치열한 경쟁이 되겠지만 태어날 병아리들에겐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름 없는 암탉이 먹이 활동을 마치고 알둥지가 있는 닭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캔디는 둥지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자 이름 없는 암탉은 시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이 없는 캔디를 무섭게 노려본다. 그동안 캔디가 이름 없는 암탉보다 서열이 높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일로 인해 서열이 바뀌게 되었다. 이름 없는 암탉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캔디를 무섭게 노려본다. 그리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엄마 캔디의 이런 다급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크리미는 지금 연애에 빠져있다. 상대는 반반이라는 암거위로 영상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거위들에겐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녀석이다. 특히 알을 품을 때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식음을 전폐하듯 풀 안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그나저나 크리미는 캔디만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연애를 하게 된 걸까?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둘 사이를 지켜보면 본격적인 연애에 앞서서 서로를 알아가는 썸을 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앞으로 둘 사이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과연 크리미는 반반이와 캔디 중 누구를 따라다니게 될까? 그 사이 이름 없는 암탉은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캔디는 빼앗은 알들이 자기 것인 양 비켜주지 않고 이름 없는 암탉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때마침 크리미가 돌아왔다. 아마도 녀석은 내가 또 캔디를 울릴까봐 신경이 쓰여서 돌아온 것 같다. 그냥 반반이랑 연애나 할 것이지 웬 놈의 오지랖이 이리도 넓은지 모르겠다. 이름 없는 암탉은 캔디가 계속 알을 돌려주지 않자 캔디의 머리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하지만 캔디는 새파랗게 어린 암탉에게 수모를 당할지언정 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바깥에서 사료를 너무 많이 먹고 온 탓일까? 이름 없는 암탉은 식곤증이 밀려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했던가. 캔디를 괴롭혀야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는 이름 없는 암탉은 졸기 시작한다. 그러다가도 녀석은 잠을 쫓아가며 캔디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놈의 잠 때문에 캔디를 괴롭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녀석은 결국 잠자는 걸 선택한다. 앞으로 이 두 암탉의 포란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추론이 된다. 첫째, 의지가 약한 이름 없는 암탉이 알 품는 걸 포기하게 되고 캔디가 알을 차지하게 된다. 이름 없는 암탉도 의지가 강하지만 캔디 또한 만만치 않은 데다 노련미까지 갖추었다. 둘째, 지금처럼 번갈아가며 알을 품고 나중에 병아리가 태어나면 공동으로 육아를 하게 된다.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면 경험이 부족한 이름 없는 암탉이 캔디에게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캔디가 병아리들의 진짜 엄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 11일 뒤면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닭장 밖으로 나가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크림는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호도와 앵두는 창고 안에 만들어준 잠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창고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올해 유독 한파가 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 때문이다. 올 초 맥시가 전선줄을 물어뜯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잠자리를 창고 안에 만드는 걸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좀 더 주의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곳에 녀석들의 잠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잠자리 안에는 두꺼운 담요도 깔아주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앵두는 나의 배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호도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 다음날 앵두는 어젯밤 누군가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호도 아니면 왕바리의 짓인데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 누가 범인인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포도는 어렸을 때부터 앵두와 절친 관계임을 생각하면 이것은 왕바리의 짓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이야 시간이 좀 지나서 진정되었지만 처음 앵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귀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군가에게 맞은 일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랑 비슷한 기분이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앵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왕바리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정말로 참고 또 참았다. 기분이 많이 안 좋은지 앵두는 오늘따라 나에게 애교도 부리지 않는다.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앵두가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힘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분노도 끓어오른다. 한 번만 더 앵두를 건드리면 왕바리에게는 더 이상의 따뜻한 잠자리는 없다.